네,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들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과연 정말 막을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또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들이 함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참사 사흘 전에 배포가 된 경찰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헬로윈 참사 사흘 전 용산경찰서가 작성해서 배포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 헬로윈데이 치안 상황을 분석하고 또 종합 치안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동아일보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왼쪽이 2019년, 오른쪽이 2021년 헬로윈 기간 112 신고 동향을 파악한 결과인데요. 헬로윈데이와 가장 가까운 토요일에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왔고요. 또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시간대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그 신고 전화는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보고서는 교통과 등 용산선의 유관부서 7곳과 또 지구대 파출소 7곳,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등에 공유되고 보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를 본 곳 중 어느 곳도 제대로 된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은 토요일에 100명 넘는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차이를 뒀다고 해명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인력을 일부 늘린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더 세밀한 방안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하나씩 전해질 때마다 참담하고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있었던 안전대책회의가 올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의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는 문제는 매뉴얼 부재가 아닌 컨트롤 타워 실종이었다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2년 전에는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로 민관합동 연석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산경찰서장, 또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 119 안전센터장, 이태원 역장, 그리고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안건을 올리고 또 방역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소상공인의 인터뷰를 보면 구청장이 폴리스라인 설치나 일방통행 같은 의견을 내면 경찰서장 등 실무자들이 바로 메모를 하면서 실행 계획을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용산구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또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등 일부만 모여서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부 논의도 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장현 전 구청장은 간과한 건지 책임을 방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책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 올해 회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 참사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혹시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홍대나 강남 같은 곳들이 지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적한 곳이 서울 홍대 앞, 또 강남역 인근 뒷골목, 종로구 익선동 등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위험이 크다고 지적되는 곳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좁은 골목길이라는 점일 텐데요. 1975년 이후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폭 4m 이상의 도로 확보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구도심에는 여전히 폭이 4m가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골목길들, 입간판이나 매대 등이 세워져서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몇 해 전부터 골목길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 4m 이하의 골목길을 선정해서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폭을 넓힐 수 없다면 안전 난간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상업지구의 골목길은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밀도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구도심 골목길의 경우는 위성 항공사진이나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밀도를 계산하고 통행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유사한 사고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번화가를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일상에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압사 공포를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 출퇴근길 10,000원 버스 그리고 10,000원 지하철을 탈 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타지 못할 것 같은데도 우겨넣듯 누군가 계속 탑승을 하게 되면 나의 몸을 내가 가누지 못하고 떠밀린 경험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불편하고 불쾌하긴 하지만 한국일보는 우리 대다수 국민은 그동안 이런 과밀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또 전체 면적 중 17%에 불과한 수도권에 72%의 인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이후 과밀 현상을 숙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서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공포심을 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쏠려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확대하는 등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112 기념일, 신뢰를 잃은 112라는 제목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일이었던 어제가 바로 65주년을 맞은 112의 날이었습니다. 네. 경찰은 해마다 112의 날이 되면 112가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홍보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라는 구호를 정하면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이웃 경찰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12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시민들이 잇따라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형 참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산조각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리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겠지만 신고가 들어온 초저녁 때부터라도 제대로 통제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나지 않았을 거라면서 100%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올해 기념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네, 속속 이번 사태가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원인 분석,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